안녕하세요, 김초입니다. 추석 싸돌아 다니던 윤건희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의에 충격을 먹었나 봅니다. 결국 김건희가 결재를 안 해줬는지 대통령실은 서둘러 멋도 그 박종진 기자를 통해 대통령실 피의자와 못해 입장 그대로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생 영수회담을 안 받다니 그 자체로 옹졸한 모습과 민생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새라 폭망 그 자체입니다. 피의자랑 같이 해외도 잘도 다니면서 안 만날수록 윤통만 모질이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머투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명절 연휴 직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재차 영수회담 카드로 전국 주도권을 주려는 모양새지만 범죄 피의자와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마주 앉을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머투 당장 구속이 안 됐을 뿐 범죄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별다른 내용 없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처 등 국회 상황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이어서 역시나 국힘이 추석에 한방 먹은 듯 벌떡 일어나 입장을 내고 뜬금없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급도 안 되는 김기현은 당황해서 대변인을 통해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며 애처롭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새벽 유시민 의미심장, 국민의힘 김기현 아전인수 폭망. 자, 이런 수준도 안 되는 국힘과 김기현의 유시민 작가가 다시 날려버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국힘 김기현이 추석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계속해서 국힘은 나쁘꾸러운 무죄 선전선동, 추석 밥상 분노 키우지 말라며 추석 밥상을 걱정하며 민주당 아전 인수식 해석이 과간이라며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판사 출신 김기현은 자폭했습니다. 기각이 무죄라고 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김기현 본인은 유죄라고 선전선동 중인데요. 내로남불을 동시에 시전하는 기이한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의 칼럼니스트는 유시민 작가와의 새벽 일화를 전하며 조국 전 장관의 글을 전했습니다. 유시민, 황쌤,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황교익, 뭔 말이래요? 유시민,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황교익, 어제 새벽의 일이다. 만물 박사 유시민 작가도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묻는다. 전문가에게서 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정치와 언론의 혼란 중 90%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전문가 머리 위에 있는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바로 국민의힘과 김기현에 해당하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국, 첫 번째, 증명되었다. 법원이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소명되었다.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법관이 일단 그렇다고 추측된다 정도의 심증을 갖게 되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전 종목 해당 한동훈 검찰 초토화 연결되는 내용으로 추석날 글을 올린 한동수는 수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동수,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됩니다.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절제된 수사라고 표현합니다. 비례 원칙을 위반한 대표적으로 잘못된 수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반복 소환, 장기간 수사, 별건 수사, 참고인에 대한 부당한 진술 유도 및 사적 편의 제공,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 검사가 수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 및 법적 효과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입니다.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동수, 이처럼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을 제한한 모든 국가작용에는 헌법과 법령에 따른 스스로의 한계가 있고 법적 구조와 통제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3권의 한 축인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진 때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과 윤검찰 다 해당하는 것으로 한동수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데도 국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됐다는 발악을 보여주니 수준을 보여주며 추석 대폭망입니다. 이어서 민주원내수석의 박주민 선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 많은 분들이 일단 원내대표단을 어떻게 꾸릴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워낙 박강원 원내가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와 수박 잔치를 벌이면서 말아먹은 뒤로 차기 원내수석에 누구를 앉힐지 주목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익표 원내는 재선의 박주민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에 선임하면서 박주민 의원은 소탈하면서도 위원회 당내 소통의 적임자이면서 그동안 당의 개혁적인 입법을 앞장서 주도한 강단 있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원내 정책수석으로는
재선에 유동수 의원을 선임했고 원내 대변인에는 초선의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제 원내 대변인이었던 김한규와 이소영은 더 이상 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원내 대변인 광주 동남각 윤영덕 의원의 경우 이번에 동조 단식하다가 16일째 응급실에 이송된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와 경쟁구도인 상황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는 광주 동남갑에서 25.3%의 지지를 얻어 현역인 윤영덕 국회의원을 제치고 노영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윤영덕 현역 의원이 이번에 원내 대변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일단 윤영덕 의원의 경우도 철험의 소속으로 현재 최강욱 의원직 상실로 철험의 대표 의원직을 윤영덕 의원이 승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내 대변인직을 하면 김한규, 이소영처럼 주목을 많이 받게 되므로 향후 동남각 선거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홍익표 원내에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기현이 워낙 똥볼을 차고 다녔기에 박주민 카드는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주민 의원은 가결파 관련해선 이런 발언을 그제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가결하신 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하신 거고 정치적 판단에 보통은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지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 지표를 보면 조선비즈는 검수안박주도 친명 박주민, 중앙은 민주원내 수석부대표의 친명 박주민 선임으로 평가하며 검수안박 입법을 주도했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중앙조선비즈 제목지표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에 임명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선 이후 민생형장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을지로 위원장을 맡아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 경제불황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과 가맹점주들, 불공정 구조 해소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인들, 부당하게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또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 시행령 통치,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 감사원의 정치감사,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등 윤석열 정부 권력기관들의 권력남용과 국기문란 행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민생형장의 아우성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 요구 모두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철진한 이념 논쟁과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과 제대로 싸우는 한편 국회의 제1당으로서 성과와 비전을 보여드리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당원들과의 소통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이 주신 책무를 진정성을 가지고 유능하게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헛소리하던 박강원, 송기현만 보다가 박주민 소감만은 사이다 그 자체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